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27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에버튼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반더벤과 함께 미친 질주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새로운 역습 패턴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을 기대감에 설레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픽포드 키퍼를 몰아붙이는 미친 압박을 보여주면서 BBC의 2주의 팀과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2주의 팀, 그리고 소파스코어의 2주의 팀 등 모든 매체의 2주의 팀에 선정이 되면서 이번 시즌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 때문에 한국 팬들은 주말밤을 설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영상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 재밌는 소식을 가져온 제자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홍보 효과가 나타나서 그럴까요? 70%였던 구독 한 줄 깜빡하고 시청하시던 분들이 67%로 줄어들었는데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열심히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손흥민 선수의 애착 인형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레이를 더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 파페사르가 콘테 감독보다는 엔제 감독이라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의 스타가 콘테 시스템보다 엔제 감독의 시스템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이 선수들에게 허락하는 자유를 감안할 때 콘테 시스템보다 엔제 시스템에서 뛰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고 인정했다. 콘테 시절의 파페사르는 콘테 감독 체제 하에 기회를 얻어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챔스 밀란 원정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파페사르는 젊음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아저씨 체제 하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난 시즌 엔제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하고 이 젊은 파페사르의 운명이 바뀌었고, 파페사르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고 모든 대회에서 35경기 출전했다. 파페사르는 엔제 감독의 지도를 받고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르는 이번 시즌에 자신의 자리를 두고 더 많은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인데, 새로 영입한 아치그레이와 베리발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 21세의 파페사르는 토트넘의 시스템 덕분에 경기의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축구를 정말 즐기고 있다고 고백했다. 파페사르는 더 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콘테 시스템에서는 미드필드에서 공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축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골 앞에서 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고 훌륭한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소식에 스퍼스 앱은 코멘트하기를, 엔제 시스템이 젊은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콘테 시스템에서는 전술적 규율이 더 많이 필요했고, 이탈리아 감독은 실수를 덜 용납했고, 이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콘테 시절에는 이렇게 잘하는 파페사르를 벤치에 두고 선수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선발로 기용하였는데요. 손흥민의 전 애착 인형 파페사르를 기용해준 엔제 감독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멋진 시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야심차게 영입한 1130억짜리 솔랑키였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솔랑키인데요. 그런 솔랑키가 손흥민의 두 골 활약을 보고 손흥민과 같이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을 떠나는 가운데 전문가는 솔랑키의 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 한 경기 만에 발목 부상을 당한 솔랑키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토트넘은 이적 기간 초반에 솔랑키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캐러건은 토트넘이 솔랑키를 큰 돈을 주고 영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솔랑키는 본머스에서 뛰었던 마지막 3년 중에 2년 동안 많은 골을 넣었고 작년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19골을 넣었지만 토트넘에서도 그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솔랑키는 토트넘 데뷔전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에버턴과 경기를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었다. 엔제 감독은 솔랑키가 뉴캐슬과 경기에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솔랑키는 토트넘에 복귀해서 선발로 출전할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솔랑키가 없는 동안 토트넘은 에버턴에게 4대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2골을 넣었고 오도베르는 데뷔했다. 이러한 손흥민, 오도베르의 활약으로 옵타 스포츠는 솔랑키가 복귀하더라도 뉴캐슬과 경기에서 에버턴과 경기처럼 동일한 공격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마크 슈와처는 이런 의견에 반대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랑키는 다음 경기에 나아갈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그를 내보낼 것 같습니다. 솔랑키는 가능한 빨리 팀에 합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주는 손흥민과 함께 뛰기를 바랄 것입니다. 손흥민과 솔랑키가 어울리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솔랑키가 골을 넣도록 돕기를 원할 것입니다.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보다 솔랑키를 도와줄 더 나은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마크 슈와처였다. 이렇게 솔랑키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같이 뛰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라고 말한 마크 슈와처의 의견에 더 붙으름은 코멘트하기를 뉴캐슬과 경기에서의 스트라이커의 기록은 엔제 감독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길 것이다. 물론 엔제 감독은 솔랑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26세의 솔랑키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최근 보여준 기록과 솔랑키가 뉴캐슬을 상대로 넣은 득점을 합치면 솔랑키가 복귀한다면 큰 힘이 될지도 모른다. 토트넘 팬들은 뉴캐슬 원정 최근 2경기에서 10골을 실점한 것을 별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엔제 감독이 도착하기 전 경기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솔랑키는 커리어 동안 뉴캐슬과 경기에서 9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솔랑키가 복귀해서 일요일에 골을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가 이적료를 갚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하면서 솔랑키가 뉴캐슬에게 강하다면서 솔랑키가 복귀한다면 토트넘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코멘트한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에버턴과 경기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 오도베르, 셉셉이 미들 기용 전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솔랑키의 뉴캐슬 경기 공격 포인트 기록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솔랑키의 몸 상태가 좋다면 에버턴에서의 전술이 좋을까요? 아니면 솔랑키 선발이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에서 단 2명의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 로메로가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서 동시 이탈 가능성이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 후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로메로와 함께할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5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선수단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1월까지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양민혁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강원에서 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제 감독은 랑게가 아치그레이, 솔랑키와 같은 선수들을 자신에게 제공한 것을 보았다. 신입생 중에서 다른 한 명도 토요일에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었는데 손흥민은 오도베르의 토트넘 데뷔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인상적인 활약도 좋았지만 로메로와 같은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로메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계획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은 레알이 노리는 로메로에 대한 계획이 있다.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는 주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레알이 로메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로메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토트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브릿지는 토트넘에서 100번째 경기를 뛴 로메로에 대해서 칭찬했다. 토트넘이 시즌 중에 로메로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저는 놀랄 것입니다. 로메로는 엄청난 수비수입니다. 카드를 받는 면에서 이전처럼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메로는 자신이 엄청난 수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몇 달이 지나면서 관심을 더욱 끌게 될 겁니다. 라면서 로메로에게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한 브릿지였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센터백 콤비를 이룬다는 것은 유럽 전역의 팀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레알 같은 클럽은 앞으로 로메로를 영입함으로써 로메로 반더벤 조합을 깨고 싶어 할 것이다. 당연히 토트넘은 로메로를 유지하거나 적어도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로메로를 보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로메로는 이미 코파 2번 우승, 월드컵에서 1번 우승한 선수이다. 로메로는 클럽에서 우승하고 싶어 할 것이고 토트넘이 로메로를 잔류시키려면 우승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면서 로메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승해야 된다고 코멘트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시즌이 시작되면 바로 재계약 소식이 뜰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재계약 소식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레알은 실제로 로메로에 대한 오퍼를 넣었지만 레비 회장이 2,500억 내나 그럼 팔게 라고 말하면서 레알이 깨갱하면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우승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 FA로 풀리면서 자신에게 우승컵을 선물할 만한 다른 빅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손흥민과 친한 로메로도 마음이 떠나면서 태업하면서 다른 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번 시즌 손흥민, 로메로, 토트넘에게 정말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기세가 올라온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